안녕하세요.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인프라에서 엔비디아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윤성호 이사입니다. 오늘 웨비나 내용은 엔비디아 P4 GPU 소개 및 기술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U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가 있는데, 보통 CPU는 하나에서부터 많게는 몇십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CPU 역할은 컴퓨터의 기능 제어나 프로그램 실행 같은 일반적인 일을 담당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한 프로세서를 연속적으로 처리하는데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GPU는 그래픽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한정적이고 반복적인 계산에 매우 강력히 작동하게 되고, GPU에는 크기는 작지만 간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몇천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는 대규모 병렬 처리 계산에 주된 기능이 있고요. 그래픽이나 AI 그리고 빅데이터처럼 보다 구체적인 계산을 위해서 좀 더 특별하게 설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CPU와 GPU는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림에 있는 카드는 엔비디아의 V100 카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PCI 슬롯에 꼽는 형태는 아니고요. 엔비디아 슈퍼컴퓨터인 DGX 서버에 GPU 보드 형태로 장착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V100 GPU에는 다양한 용도의 코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먼저 쿠다 코어가 5120개가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텐서 코어가 640개가 있습니다. 이 코어들은 모두 병렬 처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산 성능으로 FP16이 15테라플롭스의 성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플롭스라는 단위가 컴퓨터가 1초 동안에 수행할 수 있는 부동 소수점 연산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테라플롭스는 1초에 15조 번의 연산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18개의 코어를 가진 CPU 연산이 1테라플롭스의 성능이 나오는 것에 비하면 GPU의 연산이 얼마나 빠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AI나 딥러닝에서는 수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복잡한 계산 알고리즘을 반복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런 작업은 적은 코어를 가진 CPU보다 수천 개의 코어로 분산 처리할 수 있는 GPU가 당연히 유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I는 인공신경망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인공신경망은 입력층과 출력층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개의 은닉층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닉층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신경망이 깊어지고 연산 처리량도 많아져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작업들은 코어가 많은 GPU로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GPU는 현재 다양한 산업 인공지능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핀터레스트, 구글과 같은 일상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는 암 진단을 위해서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실예로 구글에서 인공지능에 미국과 영국 여성 대상으로 특정 암 영상을 학습시켰는데, 암에 대한 오진율이 인공지능이 전문의보다 영국 여성의 경우는 9.4%와 미국 여성의 경우는 2.7% 낮은 오진율을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또 미디어나 예능에서는 사람들의 대화가 실시간 자막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안 분야에서는 빌딩 출입 통제나 휴대폰 잠금 해제를 위해서 얼굴 인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차에도 이제 GPU를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인공지능 관련 사업에는 이제 GPU가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GPU 아키텍처 변천사를 좀 보시겠습니다. 테슬라부터 페르미, 케플러, 맥스웰을 거쳐서 2016년에는 이제 파스칼 아키텍처 기반의 그 P100이 이제 출시가 되었고요. 이때 그 세계 최초로 AI 및 딥러닝 슈퍼컴퓨터인 DGX-1이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이제 볼타 기반의 이제 V100이 출시가 되고, 텐서 코어를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서 텐서 코어는 이제 AI 핵심 컴퓨팅 이제 기능인데, 대규모 행렬 연산을 이제 가속화할 수 있는 코어가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는 이제 튜링 아키텍처 기반의 그 엔비디아 이제 T4, 쿼드로 RTX 등이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튜링에서는 이제 RT 코어라는 것이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RT 코어는 이제 시각화 이제 분야뿐 아니라 시각화 분야에서 이제 리얼타임으로 실제에 가깝고 이제 효율적인 광원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5월에 그 암페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A100 GPU 제품이 나왔는데, 엔비디아 DGX A100 서버에서만 현재 장착이 되어서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DGX A100에 대해서는 끝부분에 잠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엔비디아 T4에 적용되어 있는 이제 튜링 아키텍처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튜링 아키텍처 이제 GPU는 그 레이 트레이싱을 이제 가속화하는 RT 코어와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을 이제 지원하는 인공지능 이제 추론용 텐서 코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물론 딥러닝 훈련이나 이제 추론을 가속화하는 그 프로세서 등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안에 보면 이제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라는 이제 SM이 있는데, GPU는 이런 SM의 집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M은 이제 GPU 안에서 연산 수행하는 핵심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최소 연산 단위 집합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SM을 이제 좀 더 확대한 사진이 되겠고요. SM 안에는 정수 연산 유닛, 단정 밀도 유닛, 텐서 코어, RT 코어 등이 이제 모여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핵심인 그 레이 트레이싱 가속도 각 SM 내에서 이제 RT 코어 프로세싱 그 엔진에 의해서 이제 수행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6년 동안 이제 GPU와 CPU 성장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주황색은 그 무어의 법칙에 해당하는 이제 그래프인데요. 무어의 법칙은 이제 반도체의 직접 회로 성능이 18개월마다 그 2배로 증가한다는 이제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파란 선이 이제 CPU 성장 그래프이고요. 매년 5에서 7% 정도는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황색의 무어의 법칙을 절대적으로 이제 따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 초록선은 이제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진 그 엔비디아 GPU 성장 그래프가 되겠고요. 무어의 법칙을 이제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이제 GPU 하드웨어 이제 성장뿐 아니라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플랫폼과 이제 협동을 해서 지속적인 이제 속도 개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데이터 센터 플랫폼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쿠다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그 GPU 아키텍처와 그 엔비디아 테슬라 GPU, 그리고 이제 슈퍼컴퓨터 DGX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쿠다는 이전 세대 이제 모든 GPU 아키텍처와 이제 호환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딥러닝 HPC 이제 데이터 센터 관리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SDK,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제 운영 체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DGX에는 이제 그 우분투 기반의 전용 OS를 제공하고 있고요. 개발에 필요한 도커, GPU 드라이버,
그다음에 쿠다와 같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사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제 별도의 개발 환경 구성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에 필요한 이제 다양한 이제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이제 의료, 로봇 공학 등의 이제 다양한 분야에 산업별 SDK와 이제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개발자는 뭐 초기 개발에 대한 리스크 없이 해당 분야에 대한 그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이제 최대한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GPU 제품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이제 GPU는 두 가지가 있고요. 볼타 기반의 V100과 이제 튜링 아키텍처 기반의 테슬라 T4가 되겠습니다. V100은 그 쿠다 코어가 5120개로 GPU 중에 이제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AI를 위한 이제 모든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을 빠르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이제 작업에는 이제 V100이 가장 아주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T4는 이제 인퍼런스 비용 대비 이제 적합한 GPU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닝이나 뭐 추론, HPC 등의 이제 다양한 용도로도 T4가 사용 가능합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부분에 이제 DGX 스테이션이라는 이제 제품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연구 개발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V100 4개와 그 NV링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영구적인 순행식 쿨링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제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연구실이나 이제 사무실에서 쓰기에 아주 적합한 그 슈퍼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그 커드 RTX 8000, 6000, 뭐 5000, 4000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분야에 이제 사용되고 있고, RTX 8000, 6000은 이제 쿠다 코어가 4008개로, 4608개로 V100 다음으로 이제 많은 코어를 가지고 있는 GPU입니다. 8000과 6000의 이제 스펙의 차이는 이제 그 GPU 메모리 차이가 좀 있는데, RTX 6000은 이제 24GB이고요. RTX 8000은 이제 48 그 기가바이트의 GPU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 T4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가능한 GPU가 되겠습니다. T4는 이제 대부분 서버에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파워는 이제 75W로 이제 별도의 전원 공급선 없이 PCI 슬롯에 이제 장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스펙을 보면 이제 튜링 아키텍처 기반의 기반이고, 이제 튜링 텐서 코어가 320개, 쿠다 코어가 2560개가 있습니다. FP32, FP16, 인트8, 인트4 등 이제 다양한 정밀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4는 이제 16기가의 그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요. PCI 슬롯에 장착이 되는데, 크기는 이제 핸드폰 노트 정도의 크기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이제 쿨링 팬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모델이고요. 쿨링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진 서버에서 이제 쓰기에 이제 적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튜링 아키텍처와 추론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그 엔비디아 텐서RT 하이퍼스케일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구성의 이제 첫 번째가 T4일 만큼 핵심적인 이제 카드가 이제 되겠습니다. T4는 이제 인퍼런스에 쓰기에 이제 적합한 형태의 이제 GPU가 되겠습니다. 인퍼런스는 이제 이미 학습된 모델에 이제 특정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답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으로 이제 그 트레이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연산량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인퍼런스는 이제 실제 서비스 단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최대치의 효과를 발휘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퍼런스는 이제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보다 효율성에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물론 뭐 코어가 많은 이제 V100을 쓰는 것이 좋지만 스펙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 V100 대비 텐서 코어, 쿠다 코어, 이제 메모리가 절반 정도이고요. 가격이 저렴하고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전력 사용이 이제 중요시 되는데 보통 V100과 같은 트레이닝용 GPU는 이제 250W에서 300W 정도 전력이 사용되는데 T4는 이제 75W로 가성비 차원에서는 최고의 그 컴퓨팅 카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볼타에서 이제 텐서코어는 믹스드 프리시전이라고 해서 이제 그 16비트에 대한 가속을 했었는데 투링 텐서코어는 이제 16비트 외에도 8비트나 4비트 기반의 이제 매트릭스 연산 가속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퍼런스 부분에서는 이제 비트 8이나 8비트나 4비트가 주로 쓰이기 때문에 그 튜링 기반의 T4가 그 인퍼런스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 GPU 소비 전력 대비 이제 효율성을 봤을 때 레지넷 50에서의 그 이미지 인식 인퍼런스 결과에서도 그 이전 세대의 그 인퍼런스용으로 쓰던 이제 파스칼 그 P4 카드보다 이제 2배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T4의 인퍼런스 결과가 이제 많게는 2배에서 적게는 1.5배 그 수준의 성능의 향상이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효율적인 성능 때문에 이제 글로벌하게 T4가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최적의 인퍼런스 성능과 이제 서비스를 위해서 GPU 외에도 텐서RT, 텐서RT 인퍼런스 서버 등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텐서RT는 이제 학습된 딥러닝 모델을 최적화해서 엔비디아 그 GPU에서 추론 속도를 이제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제 모델을 최적화하는 이제 엔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학습된 모델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모델 최적화를 거치고 나면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인퍼런스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 텐서RT 인퍼런스 서버로 이제 쉽게 구축이 가능하고요. GPU나 CPU 인프라 환경에서 이제 매우 유연하게 인퍼런스 모델을 이제 배포할 수 있도록 그 인퍼런스 서버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텐서플레이는 이제 텐서RT가 이제 통합되어 있어서 이제 코드 몇 줄을 추가해서 최적화된 이제 모델을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레지넷 50을 통한 이제 초당 이미지 처리 성능 분석 그래프이고요. CPU는 이제 1초에 약 25개의 이미지를 이제 처리하고 그 위에 이제 그 40ms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제 레이턴시가 되겠습니다. 레이턴시는 이제 한 개의 이미지를 처리하고 답이 올 때까지 걸리는 그 실질적인 시간을 의미하는데 보통의 이제 인퍼런스는 약 7ms이 주로 나오는데 CPU에서는 이제 그 4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인퍼런스를 할 만한 이제 역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믹스드 프리시전의 이제 T4를 보게 되면 1초에 이제 2000개가 넘는 이미지를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턴시도 이제 7ms로 이제 낮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빠른 인퍼런스 성능을 T4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이제 인트 8로 가면 이제 2배에 가까운 성능 향상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1초에 약 4000개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퍼런스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텐서RT와 인퍼런스 서버를 사용해야 이제 최적의 그 인퍼런스 성능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이제 인퍼런스 속도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듀얼 소켓 CPU 서버 그리고 뭐 테슬라 P4, 테슬라 이제 T4에 대한 이제 비교입니다. 딥 스피치를 이용한 그 스피치 인퍼런스의 경우에 CPU보다는 약 21배 더 뛰어난 이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디오 인퍼런스 경우는 약 27배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도 이제 36배 정도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P4보다도 이제 3배 이상의 이제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T4 GPU는 이제 가상화 환경에서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베어메탈 환경에서와 똑같은 이제 GPU 성능을 가상화 머신에서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가상화 환경에서도 이제 T4가 이전 버전인 M60보다 이제 2배 가까운 그래픽 성능을 가지고 있고, 실시간으로 초당 5GHz의 이제 속도로 광선 처리를 빠르게 연산이 가능합니다. 가상 머신에서 이제 딥러닝 인퍼런싱도 이제 CPU보다 25배의 이제 속도를 제공하고 있고요. 가상 PC에 이제 T4를 사용하게 되면 그 CPU 전용 서버와 비교를 해도 최대 33%의 성능 개선이 가능하고, 또 VP9 디코딩, H265 인코딩 디코딩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 환경에서 이제 M60 P4 T4 GPU의 이제 성능을 이제 표시한 그래프인데, 스펙뷰 이제 퍼프라는 그래픽 카드 그 성능 측정 도구로 이제 벤치마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T4는 이제 이전 세대 M60에 비해서 그 약 1.5배의 성능 향상과 그 P4에 비해서도 이제 25% 이상의 이제 성능 향상이 이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4로 구성된 이제 가상화에서도 이제 렌더링 및 시뮬레이션 작업을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T4는 이제 이전 세대 그 P4 카드에 이제 비해서 2배의 프레임 버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PU 메모리가 이제 2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큰 이제 모델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P4보다도 이제 25%의 빠른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 전문가용 이제 그래픽으로 쓰이던 M60보다도 많게는 거의 뭐 2배까지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T4를 이용한 이제 가상화에서도 이제 그 RTX 이제 플랫폼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T4에 이제 RT 코어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빛의 반사나 굴절을 이제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그 3D나 이제 게임 그래픽 영상을 향상을 이제 그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반의 딥러닝 안티 엘리어싱이나 디노이징 그리고 그 반사나 굴절 같은 것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사실적으로 그래픽 표현이 T4에서 이제 가능합니다. T4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알리바바, 아마존, 그리고 이제 구글 외에도 여러 클라우드 업체에서 이제 T4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T4 카드는 이제 델이나 레노버, HP, 인스퍼, 시스코 등 이제 다양한 시스템 그 제작사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NGC 컨테이너도 같이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NGC는 이제 엔비디아 GPU 클라우드의 약자로 딥러닝 프레임워크나 이제 GPU에 최적화된 그 다양한 엔비디아의 그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구매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NGC 레디 서포트가 있는데요. OEM 서버에서 이제 엔비디아 그 어플리케이션 단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엔비디아 엔지니어로부터 이제 직접적인 이제 서비스를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T4의 그 트레이닝 및 인퍼런스 성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왼쪽 그림을 좀 보시면 V100의 경우는 이제 쿠다 및 텐서코어가 개수가 많아서 이제 트레이닝 작업에 좀 더 적합한 이제 GPU라고 이제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T4를 V100 가격과 비교를 하게 되면 대략 T4 4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아웃 할 경우에 이제 V100보다 트레이닝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 그림은 인퍼런스 성능으로 이제 CPU 서버보다 이제 36배 향상이 있고, P4보다도 이제 3배 이상의 이제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비디오 트랜스코드인데, 이것 또한 P4에 비해서 월등한 이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4에는 이제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실시간 그 인코딩이나 디코딩을 이제 보다 빠르게 이제 작업할 수가 있는데, 지능적 비디오 분석이나 비디오 트랜스코드에 관련된 작업에도 T4가 아주 좋은 옵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맥스의 성능을 좀 예를 좀 보겠습니다. 그로맥스는 이제 생화학 분자 그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하나고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은 CPU보다는 당연히 CPU 서버보다는 당연히 2배에서 3배 가까운 성능 향상을 가지고도 있지만 T4 4개로 이제 2개의 그 V100만큼의 성능을 이제 낼 수 있음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제 최대치 효과를 낼 수 있는 카드가 T4 카드가 되겠습니다. T4로 이제 RTX 서버를 구축하면 이제 획기적인 이제 비용 절감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 렌더링 분야에서는 이제 8GPU RTX 서버 한 대로 12코어 CPU 서버 60대를 이제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고요. AI 분야에서는 이제 그 GPU 하나 RTX 서버 한 대로 18코어 CPU 서버 이제 6대를 이제 대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HPC 이제 분야에서는 GPU 하나 RTX 서버 한 대로 18코어 이제 CPU 서버 8대를 대신할 수 있는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T4 카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T4는 이제 엔비디아의 그 메인스트림 데이터 센터 이제 GPU가 되겠습니다. 앞선 장표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 월등하고요. 트레이닝, 인퍼런스, HPC, 데이터 분석, 그래픽, GPU가 필요한 모든 것에 이제 쓰일 수가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75W로 전력 소모가 적고 이제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 이제 PCI 슬롯에 장착이 가능하고 소형이라서 이제 서버 내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T4는 이제 사내의 서버뿐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NGC 소프트웨어 그 스택에 잘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같이 접목하게 되면 혁신적인 이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이 이제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엔비디아 슈퍼컴퓨터인 그 DGX 서버를 이제 좀 슬라이드 몇 장으로 잠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AI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GPU가 포함된 그 AI 그 플랫폼이 반드시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 DGX는 그 지난 그 5월에 출시된 엔비디아의 서버이고요. 현재 존재하는 AI 플랫폼 중에 가장 그 기능이 뛰어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트레이닝이나 분석 그리고 이제 추론을 위해서 이제 별도의 서버를 구성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이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과 성능이 가능한 단일 시스템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스펙을 좀 잠시 보시면 이제 최신의 암페어 아키텍처 기반의 이제 A100 GPU 8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체 320GB의 이제 GPU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FP16에서는 이제 5펜타플롭스의 성능과 그 인트8에서는 10펜타옵스의 이제 성능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CPU는 이제 AMD CPU 2개로 총 128코어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시스템 메모리는 이제 1TB이고 네트워킹으로는 그 9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인피니밴드와 이더넷으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스크는 이제 1.92TB 2개하고 스토리지용으로 이제 15TB를 이제 지원하고 있고요.
시스템 메모리와 이제 스토리지용 디스크는 이제 최대 2배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전력 사용량이 6.5kW인데 이제 파워 서플라이 구성이 이제 3+3 리던던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개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서버의 이제 높이가 26.4cm이고요. 렉에 들어가는 유닛으로 이제 계산하면 6유닛 정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DGX A100에는 이제 5가지 이제 혁신 기술이 이제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540억 개 이상의 그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세계 최대 그 GPU 칩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전 세대의 그 볼타보다 이제 2배 많은 트랜지스터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3세대 텐서코어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3세대 텐서코어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그 새로운 정밀도인 그 TF32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AI 성능을 최대 20배까지 이제 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스파시티 기능이 되겠고요. 스파시티 기능은 이제 그 신경망에서 이제 많게는 이제 수십억 개의 그 매개 변수가 이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많은 그 매개 변수들이 정확한 예측이나 이제 추론에 이제 모두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스파시티 기능으로 정확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AI 성능을 최대 그 2배로 이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MIG라는 이제 멀티 인스턴스 이제 GPU 기능이 있고요. GPU를 이제 메모리, 캐시, 코어 등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나누는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7개의 그 GPU로 나눌 수 있고, 그 인스턴스 GPU가 생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3세대 NVLink와 이제 2세대 그 NV 스위치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요. 고대역폭의 이제 GPU 간의 이제 통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이제 GPU가 나오게 되면 이제 당연히 그 성능이 좋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단지 그 이전 GPU와 달리 기능적인 면을 봤을 때 이제 추가된 것이 있는데, 이게 그 지금 말씀드린 이제 MIG라는 기능입니다. 저 DGX A100에서는 그 MIG 기능만 좀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IG 기능은 이제 그림과 같이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MIG는 이제 GPU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GPU의 고유의 이제 기능을 가진 인스턴스 GPU를 이제 7개까지 이제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 인스턴스 이제 GPU는 이제 GPU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GPU에 있는 이제 메모리, 캐시, 코어 등을 이제 별도의 그 리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하나의 GPU를 이제 여러 개의 물리적으로 나눈 만큼 성능은 다소 작아지게 됩니다. GPU 인스턴스 사이즈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7 그 사이즈로 좀 정해져 있고요. 그에 따른 인스턴스 생성이 7개, 3개, 2개, 하나로 이제 생성이 되고요. 메모리도 인스턴스 사이즈에 맞게 이제 메모리가 좀 할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 사이즈가 1이면 이제 7개의 인스턴스 GPU가 이제 생성이 되고요. 인스턴스 사이즈가 3개이면 2개의 그 GPU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메모리도 각각 20기가로 이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DGX A100은 이제 8개의 GPU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GPU당 7개씩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총 56개의 GPU 인스턴스가 이제 생성이 되고요. 그 얘기는 이제 최대 56명의 사용자가 이제 독립된 GPU 자원을 가지고 서로 다른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이 인스턴스 하나의 그 성능이 뭐 사용자가 사용하려면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성능으로 봤을 때는 인스턴스 하나가 인퍼런스에서 V100 한 개와 이제 비슷한 이제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크로드 용도에 따라서 이제 뭐 A100 4개는 트레이닝에, 뭐 2개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 그리고 2개는 MIG 기능 이제 모드를 사용해서 각각의 인퍼런스에 이제 사용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DGX 스테이션입니다. 이제 DGX 스테이션은 이제 사무실이나 그 연구실에서 사용 가능한 엔비디아의 그 워크스테이션용 이제 슈퍼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스펙은 이제 V100 GPU 구성과 NVLink로 이제 연결되어 있고, 500T플롭스의 이제 FP16 정밀도 연산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GPU의 개당 메모리가 이제 32GB이고요. 전체 메모리는 이제 128GB가 되겠습니다. 텐서 코어 수가 이제 그 2560개이고, 쿠다 코어가 2480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코어의 이제 시스템 메모리가 256기가가 되겠습니다. 스토리지는 이제 1.92TB SSD 이제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개는 이제 OS용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 3개는 레이드 0으로 5.76TB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G 이더넷 네트워크를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냉각 시스템이 이제 수랭식이 되어 있어서 소입니다. 시스템 메모리를 이제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 256기가에서 512기가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이제 가능합니다. 스토리지 용량도 이제 4개를 더 추가해서 13.44TB의 이제 용량이 구성이 이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 체제는 이제 우분투가 전용 OS로 이제 기본인데, 레드 햇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고, 물론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DGX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제 7월 14일에 그 AI를 위한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 그 DGX 소개라는 그 제목으로 웨비나를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이제 문의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서 코어 1세대, 2세대, 3세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1세대는 그 볼타 아키텍처 기반의 이제 V100에 처음 이제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튜링에는 2세대, 그리고 3세대는 지금 암페어를 기반으로 하는 A100에 있고요. 뭐, 그 3세대는 이제 그 TF32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텐서 코어가 되겠습니다. T4의 잠시만요. GPU를 적용할 때 데이터라든지 분석에 대해서 시간이 단축되거나 이제 정확도가 높아지나요? 라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GPU를 쓰게 되면 그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U하고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잘 써야지 이제 정확도는 뭐 다른 이제 하드웨어와 이제 정확도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잘 적용된 뭐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써야지 이제 정확도는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T4 GPU 모델이 가상화 환경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지금 가상화 환경에서 그 VDWS, 코드라 그 VDWS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구축했을 때 이제 T4 GPU 모델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엔비디아 GPU가 글자 그대로 그래픽 처리용으로 발전하다가 AI 분야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면서 요즘 나오는 엔비디아 GPU는 그래픽 처리보다는 AI 쪽에 더 특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건지요? 라고 질문에 물론 처음에는 이제 그래픽 처리용으로 이제 그 엔비디아 그 GPU 카드가 이제 발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AI 분야에서 이제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게 되고 그 계산량을 좀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코어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GPU에는 이제 뭐 수천 개의 그 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그래픽 쪽하고 또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많은 그 작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특화되게 그 지금 A100, 뭐 V100 이런 카드들이 기존에 나와 있었고 V100은 A100은 더 그 처리 작업을 더 이제 향상시키는 그 GPU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래픽 처리용이 뭐 완전히 구분할 수는 없는데 그래픽 처리용으로도 나오는 그 GPU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나 좀 더 적합한 좀 GPU 형태로 나오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서버에 PCI 형태의 GPU를 장착하면 그래픽 관련 작업 시 예를 들면 이제 웹 서비스의 3D 혹은 그 대용량 이미지를 표현한다면 GPU가 없을 때 대비 정량적으로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시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개발 툴킷을 이용하여야 GPU 성능을 충분히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이제 GPU를 만들게 되고요. 거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그 뭐 쿠다나 그다음 라이브러리 등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그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개발 툴킷을 사용해야지 충분한 이제 성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DGX 스테이션처럼 소음이 적으면서 MIG 기능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좀 기다리면 MIG 기능이 추가된 DGX 스테이션을 이제 구입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은 현재는 이제 서버 DJX ABAC 서버에만 지금 보드 형태로 이제 나와 있는 형태고요.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뭐 발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AI 기능이 좀 필요하게 되면 뭐 스테이션을 구입해서 뭐 사용하는 게 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텐서 코어 3세대는 32비트를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이제 장착하는 경우도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데이터 센터에 지금 T4가 저희도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서버에 장착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을 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것은 뭐 댓글이나 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